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도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속칭 양공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올해 93살인 박모 할머니. 16살 때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가 7년 동안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잡혀가가지고 일본한테 당할라 학계가. 그러니까 두들 맞기도 많이 두들 맞고 죽으려고 봐라. 동맥을 다 그런도 못 죽었다. 경남도의회는 이 같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한 도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양공주에 비유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가 자리 조상이 양공주 출신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그 소리 있겠습니까? 이 같은 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권력이 아닌 일제 식민지에 의한 거였기 때문에 그건 또 그것대로 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안 되죠. 박 의원은 KBS와의 취재에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하할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들과 비교하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상남도 공무원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결국 그 가족에게 가게 된다며 조례 재검토를 주장했고, 도의회 수석 전문위원은 경남에는 자체 기념일이 없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기념일 제정은 부적절하다는 사실과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레미콘 공장 허가가 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허가를 내준 행정당국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업체 공사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주물업종이 유명한 마천 산업단지. 빈 공장터에 조만간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레미콘 공장 입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물업체 공해에 시달렸는데 이제 레미콘 공장까지 들어서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통이나 환경, 비산먼지라든지 폐수시설 이런 부분들이 주민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와 이곳 레미콘 공장 예정지는 직선거리로 8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또 300여 미터 거리엔 500가구의 아파트가, 600여 미터 거리엔 270가구 아파트가 있는 등 반경 1km에 약 9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허가 관청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문제될 게 없다며 사업 신청 7일 만에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허가 과정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그걸 끈끈마다 주민자치위를 만나고 주민을 만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법적 하자가 없다던 부진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레미콘 사업자에게 공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가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 수백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32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 반쯤 창원시 명서동에서 주차된 택시에 침입해 현금 30만 원 이상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7달 동안 24차례에 걸쳐 금품 50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창원시 신촌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화물차 엔진과 운전석 등이 타 소방서 주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엔진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창원시 진해구에서 330제곱미터짜리 농가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타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경남 지역에서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올 상반기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모두 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명보다 35%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가 증가한 이유는 주로 심야에 주택과 아파트 화재로 연기 흡입에 따른 부상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창원주법 통영지원 형사 3단독은 아파트 건축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거제시 공무원 58살 이모 씨에게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8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건축 인허가나 승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금액이 85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출신 유명 화가인 고 이성자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시립 이성자 미술관이 개관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새로 들어선 이성자 미술관은 시민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황재라 기자입니다. 동양적 색채 감각에 눈에 익숙한 전통 문양들. 한국적 전통미를 추상적 작품으로 표현했던 고 이성자 화백의 작품입니다. 1951년 프랑스에 건너간 이 화백은 동양적 향취가 가득한 작품 활동으로 2차례 프랑스 정부 훈장을 받을 정도로 해외에서 더 유명한 작가. 타계 1년 전인 지난 2008년에는 고향 진주의 분신과 같은 작품 370여 점을 기증해 화제가 됐습니다. 내 작품을 꼭 진주에 둬가지고 자라나는 후세들이 자기 작품을 통해서 꿈을 키우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 늘 하셨어요. 그로부터 7년 뒤 진주 혁신도시 영천강 옆에는 이 화백을 기리는 미술관이 들어섰습니다. 1,10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인 이 미술관은 이성자 화백이 남긴 작품을 전시하고 보관하는 공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건립해 진주시에 기부했습니다. 유작전도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글씨와 그림, 음악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성자 미술관은 올해 말까지 개관 특별 기념전을 무료 개최하고 시민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곳곳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난카는 일본 오사카 서부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후 세력이 약해지면서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진행 방향 왼쪽에 들겠습니다. 난카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거제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난카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고요. 점차 경남 모든 지역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은 10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먼저 아침 기온 살펴보면 창원과 밀양이 19.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밀양이 27도, 창녕도 27도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거제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26도, 합천이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난카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 먼바다론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그 밖의 해상으론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 남부 전해상으로는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모처럼 비 소식이 없습니다. 나들이 계획 짜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16회 창원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창원 대산면 창원 일반산업단지 안 특설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싸움소 200여 마리가 출전해 백두급과 한강급, 태백급, 세체급에서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또 대회 기간에 농축 특산물 직판장이 열리면서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거제시가 다가구 주택이 공급 과잉 상태라며 이례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거제시는 주민자치위원과 건축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보낸 다가구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협조 공문에서 저금리를 맞아 다가구 주택 건축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공급 과잉에 따른 재산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거제시 내 다가구 주택은 2만 7천여 가구로 2011년 말에 비해 61%가 증가했습니다. 창원시의 마산 가구파 국화축제가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대표 프로그램과 팸플릿 두 항목에서 베스트 상에 선정돼 세계대회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는 국제적 기준의 축제 시상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우수한 국내 축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오는 18일 저녁 7시쯤 밀양역에서 200번째 촛불 문화제를 엽니다. 이번 문화제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밀양 아리랑이 상영되고 지난달 메르스 사태로 연기된 6.11 행정대집행 1주년 기념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촛불 문화제는 지난 2012년 1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주민 고 이치우 씨가 분신에 숨지는 사고가 생긴 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큰 부진을 보인 내셔널리그 김해시청이 후반기 도약을 위해 5명의 선수를 대거 영입했습니다. 전북과 부산 등 프로팀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출신 정성훈을 비롯해 천지훈과 이훈 등 즉시 전력감 5명을 보강하고 내일 홈경기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기화 김해시청 감독은 지난달 강원도에서 열린 선수권 대회에서 4강에 오르면서 조직력이 살아났다며 이적 시장을 통해 많은 자원을 보강한 만큼 후반기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콘서트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모래랑 빛이랑 전시 체험전이 내일부터 창원 성산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12번째 기획전 토이스토리 추억의 장난감전이 오는 9월까지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